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안방경주실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고 의원입니다. 24년 첫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기획환경경제실장님 어쨌거나 실국 전체를 다 관장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이라 조금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이제 평택이 시군 통합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29년 차인데요. 이제 내년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그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축하 행사를 위해서 뭘 공연을 준비하자 이런 것을 떠나서 30년간의 시군 통합의 성과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새로운 옷을 좀 입을 수 있는 것들은 개혁해 나가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화두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평택이 이제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변환에서 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의해서 이게 인구 구조도 변환이 되고 있고 인구 구조가 변화되다 보니까 필요한 정책들도 변화가 되고 있고 이제 그 시의 예산 구조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 전환에 필요한 행정의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서 계속 그 있는 사업 중심의 집행도 물론 필요하고 디테일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들이 모인 이 정책의 변화도 좀 그 시기에 맞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두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 변화의 큰 틀을 인도할 시정연구원에 대한 고민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주년 기점으로 해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작게는 뭐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들도 1년 그러니까는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면 올해부터 준비가 돼서 추경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 내년 예산에 태워져야 되는 큰 그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업무 계획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개 시군의 통합의 실질적 이 성과를 내기 위한 송탄과 평택과 안중의 이 3개 권역을 아직도 이제 시민분들의 머릿속에는 그 지역적인 정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행정 중심에서 털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큰 틀에서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김영 의원님도 오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시의회에서 조금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될 것인가, 과연 그때 시점에 가서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충분히 하게 될 것인가와 그 행정 절차가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될 것인가 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의원이 되고 계속 당부드리고 챙기고 있는 것이 청사관리기금이 25년도에 첫 삽을 뜰 때 충분히 있을 것인가 그리고 27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3,300억 원의 청사기금이 충분히 적립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3,300억이지만 물가 상승률 하면 그리고
평화예술전당의 건립 전례를 보면 4천억 육박할 큰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 지금 적립을 시작해도 상당히 많은 적립금을 매년 적립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데, 그때쯤 가면, 그러니까 지금의 답변으로는 청사 건립 기금을 충분히 잘 적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수차례 저도 여쭤봤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때쯤 가면 채권 발행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통화정화제금기금에서 일부 차입을 해서 지어야겠습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의 보관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주십사라는 것보다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손세계 잉여금이 남는 것을 쌈짓돈 쓰듯 내년에 쓸 것이 아니라 이제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큰 틀의 행정과 큰 틀의 그 평택의 중심축을 만드는 행위인 만큼 이게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이 시민분들에게 충분히 공감되고, 이게 시민 세금으로 어쨌거나 지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가야 될 사업이라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향후에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도 지금 설계가 올해부터 설계가 되면 설계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실시 설계까지 가면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 첫 수업 뜨겠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설계가 완성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의 변화가 있는 중차에 대한 사업인 만큼 좀 내밀하게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고, 이 기간에 매몰돼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좀 솔직담백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는 계획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 잘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신터미널이 2,200억 원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85만 TEU가 이게 선적이 되어 왔는데, 이제 6만 5천 평 정도의 야적장이 3만 3천 평으로 줄어드는 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과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안타까움에 이 필요성과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과정이고, 토론회도 만들어서 주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준공 전에 어떤 대책들이 좀 세워져야 되지 실질적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이렇게 출발해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운영사를 찾아야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평택항의 경쟁력 자체가 향후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보았을 때 경쟁력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건데 저희는 계속 그 해수부나 이런데 요청하고 해야 되는 것밖에 없을까요? 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저희들 사실 이제 내한국제 터미널이 이제 지어지기 전에 결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지금 현재 한 저기 5만 평이 넘는 벼부지를 시와이를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넓은 시와이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항으로 가면은 그 하여건 겐츄리 크레인이 설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컨테이너 저기 여객 터미널은 인천의 그 3분의 2 정도는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이제 종액 사업비례란 좀 미명하에 이제 의견이 조금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층 규모인데 3층에 이제 필요한 시설을 예산만 투입되면은 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제부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5만 평 이상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쓸 수 있는 게 2만 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작업을 하라는 거는 가역을 하지 위험 부담이 말라는 있죠. 상황이나 충돌 문제도 예, 예. 그래서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낸 의견은 지금처럼 컨테이너 부두 한 선석하고 저 신국적 부두 CY를 쓰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해수부에서 억셉트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오늘 현장 실사를 하고 오후에 또 설명회를 하는 걸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팀장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막 그런 과정에서 아마 계속해서 이제 업체에서 요구가 있을 거고 해양수산부에서도 4차까지 공고가 된 입장에서 5차도 했을 때 부두 운영사로 참여하는 업체 전혀 없다면은 아마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불완전한 요건을 가지고 부두 운영사로 참여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는 조금 우리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해양수산부와 지방청에서 요청을 해서 그게 관철되는 게 향후를 위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몇 달간의 일정에 맞춰서 빨리 개장을 해야 되니까 있는 걸 업색도 하고 이 상황에 맞춰서 운영사를 빨리 선정을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진 않고요. 예, 않고 일단 지금 현재 그 여객 터미널하고 여객 부두에서 하역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결 조건이 해결되기까지 조금 시기는 지연되더라도 어느 정도 부두 운영사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게 오래 장기 미래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을 서둘러서 업세트 해버리면 이게 항만 경쟁력 자체가 줄어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의 접근 방법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택시가 항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좀 많이 있다 보니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택 항만공사를 수립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그 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게 마음대로 이제 설립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시공사가 있고 지금 2013년도에 항만공사 2015년이었군요. 2015년도에 이제 항만공사 저 설립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때는 좀 시기상조였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고요. 그때 나왔던 의견이 2020년 전후를 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그 항만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전향적인 의견 접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재부까지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해양수산부 의견만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과거와 달리 이제 지금 항만보호단지 1단계가 이제 투자 배수가 다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예산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비 충당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항만공사를 평택 소속의 공사를 만드는 거. 국가항만공사인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지방청 업무하고 네. 건설 업무가 이제 그 항만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지방청에서 하는 행정의 질을 보면은 저희들 좀 불만족스러운 그쵸. 부분도 있고 건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만 좀 해준다면은 5번째 국가항만공사가 설립돼서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대면 서비스가 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됐다 보고 그래서 올해 관악협력 사업으로 이제 피해에 대한 사업을 조금 연구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항만공사로 설립이 되면 예,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더 잘 받아들여질까요? 국가항만공사의 힘이 세지긴 하는데 지금도 경기도 항만공사가 있어서 추진을 하는데 평택시의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 답답함이 국가항만공사가 만들어지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더 생기고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택시의 요구 사항들이 더 잘 반영될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저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국가항만공사가 설립이 된다면은 존재 가치가 뭐 상실이 되겠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 그 항만개발 사업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어가지고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 처리가 지역하고 동떨어진 의견을 자꾸 개진하고 이게 좀 의견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항만공사가 생긴다면은 거기에 항만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도에서 오실 수도 있고 뭐 평택시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청년정책과 과장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쉼터 운영사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사업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계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영 단체 교체에 따라서 프로그램 방향성이나 뭐 새로 신규로 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좀 있을까요? 지금 새로 된 평택청년 사단법인은 지금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깊숙이까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인데요. 네네. 저희가 지금 올해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지금 남부에만 청년 쉼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분들이 뭐 북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북부하고 서부 같은 경우는 뭐 시민의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북부하고 서부는 그 유휴 공간 그런 데를 좀 저희가 좀 발굴한 데도 있어요. 북부도 있고 청년 같은 경우는 비상구라고 청년들이 좀 만들어 놓은 공간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북부 서부도 지금 돌릴 계획입니다. 이 그 단체별로 공간에 대한 이 필요성들을 되게 많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공익활동지원센터도 활동가 분들이 이제 서부에도 있고 뭐 북부에도 있는데 남부에만 이제 활동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청년 쉼터도 그렇고 청소년 자율 공간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또 시민의 공간도 시민분들이 편하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각 과마다 약간 이제 좀 분산되어 있고 근데 공간은 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시민분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 각과의 칸막이를 좀 걷어내고 운영 규칙만 좀 잘 정할 수 있다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점점 시민분들이 어디 가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 찾으시는데 주로 남부권에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고 북부권이나 서부권들도 요구들이 좋은 사례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각 과별로의 칸막이를 좀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물론 이제 평택이 출산율이 1이 넘었다라고 해서 막 그 신문들에서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자랑 아닌 자랑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시가 됐는데 그 인구가 유지되려면은 2.1 이상이 되어야
부부가 두 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1이 넘는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인구는 줄어드는 거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의 문제인데 대도시 중에 1이 넘었다고 해서 되게 자축하는 분위기가 한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인구의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감소를 그 더디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도 필요하고요. 이제 뭐 국가 정책으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교육에 의한 부담감을 좀 줄이는 문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살 예방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들의 고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인구 정책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 고민을 좀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의 여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구 정책을 청년 정책과의 한계 팀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얘가 주무팀이 되더라도 어떤 칸막이를 걷어낸 TF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복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정책적으로 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준비들이 좀 있으신지 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게 월 말이 인구 문제지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전 어떤 그런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구 문제 다룰 때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그 관련 부서 뭐 인구정책 우리 위원회를 한다던가 하면은 관련 부서 다 소집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어떤 추진 상황도 점검도 하고 전체적인 이런 저기도 좀 체크하고 있는 아직 그런 좀 초기 단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좀 더 좀 체계적인 어떤 그런 뭐 유지 관리 이런 좀 어떤 그런 행정 시스템이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좀 연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초 단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업무 보고 자료도 사업 중심의 보고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별로 되는데 지금 인구 정책만 하더라도 각과의 현안 사업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게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책 중심의 이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두드러지게 만들어지고 인구 정책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교육 정책도 교육 청소년과에서 주무가 되긴 하겠지만 각 과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약간 사업 중심의 이 업무 보고와 업무 추진을 넘어서서 정책 중심의 어떤 그 흐름과 일련을 이렇게 가겠다라는 흐름들이 좀 보고가 되고 이 안에서 과장님들도 이 업무가 단순히 우리 과의 업무, 우리 팀의 업무이기보다도 이제 전체 정책 안에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도 그 일을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정과 과장님 그 세입 전망 내년도 경기 침체로 법인 영업이익 감소 전망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올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 전망들이 많이 있어서 세입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그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물론 전망일 수밖에 없겠지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 도시가 됐습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그 대외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의원님이나 시의 어떤 집행부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삼성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한 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좀 바람직한 모습은 맞습니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반도체 분야와 관련돼서 삼성 그 직원들하고 좀 미팅을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이 작년에 어떤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편중 편향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럼 결과가 올해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좀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삼성 측의 얘기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영향이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아까 이제 보도상에 잠깐 봤지만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성은 있다. 그래서 좀 저희 생각은 하반기부터는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러나 그 실적에 대한 방영의 실적이 내년에 반영될 때 보면은 그래도 반영되는 수치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네.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평택이 이게 한 도시이지만 지방의 한 도시이지만 미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대만의 총통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평택의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자분들도 큰 틀에서의 이 학습과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역량이 더 커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이 분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의무 설치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조성이 돼서 2025년 말에는 이제 일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잘 운영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존치를 하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이것을 운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그 예산 총계 대비해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 총계 대비해서 기금의 평균 조성률을 보면 한 17% 정도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14%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기금에 대한 조성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기금과의 관계 이런 것도 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금과의 그 관계도 좀 고려하고 조금 더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정책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의 그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이 지자체를 평가하는 방향이 이제 과제 중심을 평가하는 거에서 이제 기관 평가 중심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좀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 과제에 대한 실행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을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기관 평가 중심으로 좀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자체는 아무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지역과 밀착된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계속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년 정책과가 이제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는 그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도의 정책을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이고 신규 우리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거를 안정화시켜야 되고 또 자립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잘 정주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노멀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고립운둔 청년이 있었을 때 이 청년들을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지 우리 심안에 좀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다, 아니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때 지금 우리 시나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그래 이렇게 아픈 청년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서 병원을 연계해서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접근 말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스스로 어떤 자조 모임 같은 것을 끌어내서 그분들이 뭐 고립되고 운둔다면 집에 나오기 싫을 텐데 집에 나올 수 있는 역할, 집에 나와서 뭐 햇살을 맞으면서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차 한잔 마시면서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지역과 밀착된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조금 더 제안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청년정책과장님 좀 그런 많은 고민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고립운동 청년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용역 때 좀 조심스럽게 담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어떤 청년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 공허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를 하더라도 함께 같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얻어지는 게 많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 그게 이렇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은 계속 이렇게 만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 하는 것도 지금 작년에 이제 4개 공모 사업을 했지만 청년들이 뭐 댄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동아리 모임도 했고 지금 여러 동아리들이 모여서 뭐 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청년분들이 매우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북부하고 서부도 유휴공간 찾아서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 거는 거기 청년분들이 지금 남부가 멀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모일 수 있는 곳, 예, 그런 곳을 찾아서 저희가 모일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과장님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는 그 소상공인하고 일자리 관련한 자료 2페이지에 좀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좀 한눈에 보기에도 좀 편하고 소상공인과 일자리 관련해서는 자료 준비를 좀 잘해 주셔서 다른 부서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 대규모 점포가 계속 입점을 하려고 할 것이고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좀 예측이 되는데 그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기별로 개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중대규모 점포가 이제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될 사전 절차 정도로만 그 예전에는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기적으로 이제 유통상생업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그 다양한 그 위원회가 11명까지 그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9명 정도니까 다양한 분들이 만나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향후에는 뭐 그 원칙대로 좀 그렇게 회의를 좀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은 이게 수요는 높은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 사업비를 항상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도시가스를 대체할 만한 그런 뭐 대체할 만한 에너지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저도 주민분들 만나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게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계속 그 미취학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매년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구간별로 마무리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래도 기대감이 있고 몇 년째 계속 정체되어 있는 사업들은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실장님 말씀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고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번 뭐 임박한 추경에서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계속 주시면 최대한 참고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에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사놀이 같은 경우에도 그 다리 밑을 하월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높다 보니까 몇 년째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민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비가 높다고 해서 그 다리를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의 증액이 꼭 필요해서 그런 계속 정체되어 있는 사업들은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사업은 그 아직 확정되기 전이지만 신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차세대 전산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체납 분석을 모듈화하는 작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한 번호판 영치 개선이 그 모바일 영치 전자예고 시스템 운영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차세대 지방세가 2월 13일 정도에 지금 이제 개통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면은 이제 빅데이터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주소지 매칭을 시켜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 체납자가 많다 뭐 이런 자료가 좀 나와지니까 좀 번호판 영치하는데도 좀 효율화를 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저거죠. 그리고 저희가 뭐 그 자동차세 3번 이상 아니면은 2번 이상 밀렸는데 다른 체납까지 한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가 영치를 하거든요. 그 밑에는 이제 영치 예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빅데이터 개념으로 이제 되다 보면은 번호판 영치도 좀 뭐 아무데나 임의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좀 많은 지역 우선 위주로 그렇게 영치하는데 좀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영치 전자예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운행 중인 그 주차되어 있는 차량 외에도 운행 중인 차량도 저희가 그 번호판을 확인해서 그분의 체납이 있으면 바로 모바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 좀 예. 부탁드리고요. 그 체납 기동 팀이 이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올해 신설돼서 처음 가동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더 많은 징수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이 그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도 이루면서 좀 많은 효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의원님들 질의 속에 나왔던 부분들 좀 제하고 또 일부 같이 해서 잠깐 짧게 좀 질문을 하면, 일단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계획이 뭐 행정자치국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녹색 건축 사업과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실 아닙니까? 그 정리를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 예산 집행 계획하고 기금 운용 계획하고 공사 진행 계획을 같이 아우러서 이 부분이 정말 25년도에 착공해서 27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지, 예산 계획과 공사 계획이 같이 갈 수 있는지 정리 한번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시든 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있으면 좀 해서 정리해서 기금과 예산 집행과 공사 계획 해서 의원님들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13쪽 보면요. 평택항 친수공간 그 저희가 다녀왔을 때 그 자갈 그 통로가 자갈로 돼 있어서 장애인 분들이나 어떤 유모차 이동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주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자갈 속에 이제 석분이 깔려 있는데, 석분이 그 정착되면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거의 없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불안전한 부분은 추가로 이제 조금 뿌리면은 장애 휠체어 같은 게 다닐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그 장애인 분들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서 계속해서 상태 확인해 가면서 가능하면 공사비가 적게 들면서 조금 도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유모차는 어떻습니까? 유모차도 지금 그 상태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석분을 뿌려서 단단하게 했다. 예, 이게 시멘트에 자갈이 박힌 것처럼 네. 좀 집안이 안정화돼 가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일단 그 방법을 써보고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비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권리죠. 그분들의 이동에 대한 편의를 당연히 일반인과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도시가스는 이종원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라면 이제 뭐 매년 한 30억 원 정도가 이제 도비나 시비 책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죠? 이대로면 저희가 한 100년 해야 됩니다. 100년. 그죠? 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립니다. 예.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예. 대책을 좀 돈이- 세워줬으면 좋겠고, 돈이 문제가 예산이 예, 문제가 그거는 이제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다. 정책 방향을 예.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스나 이게 아주 기본권이라고 시장님이 생각을 하시면 정책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뭐 그냥 흘려가겠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실장님께서 시장님을 잘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지금 LPG 대용량 저희 그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팽성에 이제 마을에도 그렇게 보급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LPG 이 탱크를 마을에서 같이 쓸 때 그 배관을 나중에 도시가스랑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걸 좀 설치하면 도시가스 보급에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 될 텐데, 이제 한 문제는 가지, 비용- 한 가지 예. 말씀드리면 이제 약간 틀린데요. 도시가스하고 이제 LPG 저형 탱크하고 보급하는 그 개념 자체가 약간 틀립니다. 이제 네, LPG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이제 마을이 이제 이런 주간에서 도시가스 이제 주간이 오면 거기서 이제 분기돼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비 문제 이런 게 있고 이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LPG 쪽으로 많이 하고
그렇죠. 이제 이제 도시가스 그 이제 메커니즘을 강제성 이제 몰라서 따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예. 지금 마을에 A라는 마을에서 LPG 소형 탱크로 인한 배관이 깔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면 나중에 중압관이 와서 연결하고 예, 예. 관로 가서 도시가스가 연결만 되면 마을에 다 퍼질 수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복 시설 투자나 뭐 이런 건 없어도 저희 되는데 가급적이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 하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서탄에 네, 증액해서 한게 이제 그렇게 이제 LPG 배관을 도시가스관으로 네네, 그 하는 사례가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예.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네네. 했는데 근데 올해는요? 올해는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이제 도에서 이제 그걸 네. 내려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계속 올해 당장 그럴 수 하는 있어요. 사업도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에서 같이 시비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좀 네. 어려운 면이 있는데 네, 저희가 건의를 저기 해가지고 네. 가급적이면 그게 반영이 되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 공급 계약할 때 예, 예. 공급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도시가스로 호환될 수 있는 관으로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예산 문제가 같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예산 도에서 때문에. 정할 때 그게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예, 그게 어려운 면이 좀 있는데요. 지금 그거 이제 도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야망리가 하게 된 게 예, 예. 그 야망리 옆에 그 지니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 향후에 그쪽에서 연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왜냐면 거기가 철도를 또 하월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지리적으로는 가깝게 있지만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도시가스를 그렇습니다. 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LPG 그 소형 저장 탱크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 향후에 이제 제가 예전에 부서 과장님하고도 그렇고 팀장님하고도 그렇고 미팅을 할 때는 나중에 도시가스랑 호환할 수 있게끔 바로 그 연결만 하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 실행 단계에서 그게 호환이 안 되는 거로 사업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많이 모순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LPG 소형 탱크를 지금 설치하는 마을들은 사실은 우리 마을에 가까운 시간 안에 도시가스가 오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최대한 당겨주려면 지금 이게 호환되는 걸로 해서 좀 설치가 돼야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서가 토목공사를 하는 부서들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에게 오는 대부분의 도시가스 민원 중에 또 일부가 뭐냐면 SOC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하는 거에 도시가스 같이 공사하게 해달라. 근데 이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을 팠는데 도시가스는 다음에 공사야. 그러면 이거 한 해 땡겨달라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제 사실은 아쉬운 게 그분이 저희도 이제 와서 예.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삼천리고 이제 또 도하고도 같이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선정할 때 사업 전체 선정을 할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예. 공사할 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 있습니다. 예. 팽성에 석근 삼거리부터 그 국제대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도로 개설이 될 때 같이 매립하면 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다 아쉬워했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그 도로를 또 제2배수지 사업을 위해서 관로를 그 도로를 다 깠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 아쉬워만 해. 같이 그냥 공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시가 상하수도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이게 좀 어떤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만이 아니라 시의원님들이나 마을 이장님들이나 우리 국과장님들 다 갖고 있어요.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거는 행정적으로 과연 풀 수 있는 숙제인가? 이것 또한 제가 볼 때 시장님의 의지예요.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이 부분을 꼭 풀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나 이 사전에 계획 나오는 거를 다 맞출 수 있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많이 쉽진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쉬우면 그런 거 다 없어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지금까지 대충 해오던
협업 안 되잖아요.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뛰면 뭐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더 협업과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제 뭐 그 실장님 전체 컨트롤 타워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자리 경제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협의가 안 돼요. 그죠?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한 술에 저희가 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50년 걸릴 계획이 뭐 20년으로 당겨질 수 있고 20년이 10년으로 당겨질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혼자 떠들고 또 오늘 이번 244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넘어가고 이런 거로 계속 느껴져요, 사실은. 그러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그 LPG 배관을 도시가스 배관으로 바꾼 것도 그래서 조만간에 올 거기 때문에 미리 네. 바꾸는 겁니다. 그 아, 이종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도 드리고 해서 네네. 굉장히 이제 조만간에 올 가능성이 거의 2, 3년 안에 올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네. 그 부근까지 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네. 그래서 애초에 아예 그냥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네. 잘하신 거고 지금 진행되어지는 LPG 소형 탱크를 요구하는 마을들에도 좀 그런 계획들을 같이 좀 그게 들어가 상당히 주셨으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경제성으로도 그렇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인데 이거는 통계를 소상공인 현황이 20년, 21년 거예요. 저희 그 23년 적어도 좀 통계 자료가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는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하던 김에 지금 금방 나오진 않고요. 그게 이제 통계 자료가 매년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 중앙도 그렇고 예. 근데 저희 자체적으로 있는 거가 아니, 그러니까 있는 자체.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체 왜냐면은 저희가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3만 개 정도 사업장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0만 개, 8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통계청이나 이런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예.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있는 자료하고 저희가 안 맞을 수가 있어서 네, 조금 그런 좀 네. 발표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게 제가 봐도 지금 너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코로나 때 소상공인 한 3만 개 정도 사업자에게 저희가 지원하고 이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8만 개가 넘으니까 그거는 네.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 자료 작성된 게 있으면 드리고 예, 뭐 이제 통계청하고 이제 저희가 또 틀리면 안 돼서 이제 그게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네. 전국 국가적인 통계는 보통 21년도까지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전체가 다. 네, 그래서 내부적인 자료가 혹시라도 작성된 게 있으면 네. 필요하신 거가 있으시면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그 세무서나 뭐 이렇게 연동되면 다 있지 않나요? 사업자 등록하고 이제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예, 그런 예. 거는 한번 파악해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업자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 폐업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좀 세무서나 뭐 이렇게 연계해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지역 화폐랑 관련된 부분은 이제 쉽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저희도 같이 쓰거든요. 저희가 이게 직접 하는 거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3만에 맞추냐, 8만에 맞추냐, 이 굉장히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